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영향을 주는 오늘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는 북한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엄포를 놨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내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양시장 모두에서 들어오질 않았는데요. 코스피는 0.73% 정도 하락하면서 2084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에 기관까지 가세를 하면서 0.68% 정도 하락한 625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600 종목 가까이가 오늘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특히 지수와 반대로 가는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인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방산주 상승했고요. 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정치 테마주, 새내기주에 몰리는 점 특징적이었는데요. 확실히 요즘 우리 시장 갈 곳을 잃은 채 방향을 좀 잃은 채 눈치만 보는 불안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난 금요일에 나오셨었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틀 동안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좀 아쉬운 그런 증시가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은 지금 뭐 전국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좀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금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좀 증시에 맞춰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죠. 사실 우리나라 지수에 그다음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가 다른 지수들보다 좀 힘이 좀 많이 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뭐 국방 문제라던가 혹은 이제 일본 간의 이제 외교 문제라던가 혹은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거기 이제 좀 무역 갈등에 또 수출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래저래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뭐 굉장히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리스크들과 그다음 굳이 뭐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뭐 과대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외하고는 좀 호재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증시를 좀 부담감을 좀 계속해서 더해주는 그런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시장의 마지막 저점과 변곡점이 어딜까요라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번 같은 경우도 그랬고 시장의 좀 악재, 미증시가 좀 빠지면서 그에 대한 반응들은 이제 똑같이 반영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종목들의 움직임이라던가 혹은 이제 주가의 뭐 종가 방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면역이 좀 생겨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거래일 정도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들이 매도로 좀 나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순매수로 좀 돌아서고 뭐 이틀 정도 이제 연속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부터 좀 정확한 변곡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의 흐름을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외인 수급들이 들어왔지만은 코스피의 움직임에 맞춰서 좀 분위기를 타는 경향들이 과거부터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봉 차트가 일단은 지난번 돌파 그다음에 이제 지지점으로 작용했었던 그 위치까지 오늘 좀 아래쪽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쪽 부근에서부터 이제 저가 흐름들 그다음에 저점을 높이는 이런 이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좀 기술적으로는 반등에 대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12월 초까지는 힘든 시장이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또 12월 중순이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또 1월 달로 바뀐다고 하면은 뭐 정부에서 새로운 뭐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증시 활성화 정책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 뭐 그 지원책들이라든가 뭐 여러 정책들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시장에서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급락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지만은 거의 뭐 다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불안한 흐름들이 나왔던 건 맞고 좀 그 원치 않는 그런 그림과 수급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 먹거리가 없었던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지금
지금 시장에 맞춰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종목들을 매매할 게 아니고 시장과 좀 역행할 수 있는 혹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고 개별적인 테마가 있어서 시장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수급 집중 현상, 쏠림 현상의 효과를 받으면서 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매매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혹은 재료 테마의 개별 매매도 이제 좀 필수 요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뭐 AS도 해드리고 또 좋은 종목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안에서도 시장과 역행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이슈를 가진 종목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테마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파이팅 하시고 오늘 제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시장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다.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특히 이런 시장에서 먹거리로 거론되는 개별 재료가 있는 개별 종목들 주목해 보시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오늘의 주식 명언 어떤 내용일까요? 주식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식의 뉴스는 매일매일 체크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워런 버핏의 투자 명언 이런 부분들보다는 약간 좀 감동이 덜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실전 투자를 하는 특히나 우리 코스닥 시장에 좀 많이 참여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좀 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 단기 매매를 좀 같이 많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시장의 흐름 자체도 그렇고요. 뭐 과거에 뭐 10년 전, 20년과 같이 좀 가치 투자로 그다음에 덮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까보면은 막 그 가치가 많이 성장해 있을 기업들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좀 가치 평가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재료와 이슈에 좀 집중을 해야 단기적으로 이제 좋은 수익률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럼 약간 좀 그런 그 불안정한 그런 시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안에서는 내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혹은 뭐 같은 업종의 뭐 대장주라던가 다른 종목들 그다음에 뭐 테마에 대한 뉴스들 이런 부분들은 매일같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다 이제 저의 팁까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뭐 끼가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시장의 좀 이슈주, 테마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항상 장을 마감하고 요즘에 HTS에 워낙 또 내용들이 잘 나와가지고 당일 등락률 상위 종목과 혹은 이제 거래량 상위 종목들, 혹은 이제 금일 또는 뭐 이제 전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표에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HTS에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장 마감하고 뭐 하루 10분이든 15분씩이든 돌려보면서 나한테 생소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HTS 뉴스에다 검색을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혹은 뭐 이제 특징주 검색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러한 큰 이슈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장 마감하고 매일 10분에서 15분씩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시장을 보는 시야 자체가 막 넓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라던가 종목군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나오고 있는지 딱 눈에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지금 뭐 단기 매매 혹은 좀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면은 항상 좀 가지고 가는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종목을 볼 때 제가 또 재료를 항상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수익을 드렸었던 그다음에 이제 히트를 쳤었던 종목들을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그 종목을 추천을 하는 당시에 제가 보는 급등 종목의 3요소라고 재료와 그다음에 차트, 끼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렸죠. 차트 강의는 제가 항상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재료의 순환, 그러니까 급등 종목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 어떤 재료주들과 어떤 테마주들이 순환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은 항상 또 부지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이슈와 뉴스를 좀 체크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슈와 재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관심 있는 종목들은 매일매일 뉴스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특징주와 거래량과 등락률 상위 종목들은 매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 오픈베이스인데요. 오픈베이스는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시간외 상한가 종목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오픈베이스 내일이 기대되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오픈베이스를 참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자기 좀 활약을 못해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베이스가 내일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오픈베이스를 가지고 계시고 제 추천주를 받고,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한다면은 내일 개장 초의 흐름을 잘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오픈베이스가 제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빠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과거의 정고점대 3,400원 약간 위쪽에 잡혀 있는 이런 그 저항 가격대를 돌파를 하는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픈베이스가 그 데이터 3법 그 통과에 대한 뉴스가 전해지고 하면서 오늘 장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많은 거래량을 포함을 해서 상한가에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은 내일 갭상승이 이거 이상으로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개장 초의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초가에 바로 뭐 분할 매도가 들어가도 좀 원활한 그다음에 좀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꼭 개장하기 전에 이 종목을 좀 보고 계시다가 또 호가창도 좀 열어두시고 좀 빠른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그 종가 마감이라던가 혹은 어떻게 이제 그 스타트와 그다음에 거래량을 어느 정도로 보여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AS를 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내일 개장 초에 주목해 보시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또 내일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출연하시니까 저희가 이어서 오픈베이스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약품인데요. 이 종목도 앞서 오픈베이스처럼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향후 전망 알아보죠. 전문가님, 현대약품 네.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약품도 좀 빠른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원하는 만큼의 스피드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시장이 매일 개파락하면서 거의 뭐 패대기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지켜주고 그다음에 뭐 좋은 그림으로 이제 뭐 상승 구간들도 보여주고 한다면은 뭐 지금 그런 흐름 자체만으로도 좀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현대약품도 내일부터 한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들 과거에 지난주였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치매 관련된 그 제약주들의 분위기, 그다음에 치매 관련된 일정들, 그다음에 지금 항암 쪽에서 치매 쪽으로 관심이 더 많이 쏠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면서 종목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 IQ라는 종목은 뭐 급등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든 종목으로 선택했던 현대약품을 지금 AS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시간으로 해서 4일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이 되겠고 이제 다가오는 오늘이 이제 또 미국에 되겠죠. 근데 거기서 알츠하이머 임상 학회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젠백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젠백스의 임상 이상 발표가 또 그 학회를 통해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내일 뭐 이제 바이오젠의 뭐 임상 3상 결과라던가 혹은 이제 학회에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그 알츠하이머 쪽에서는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는데 내일 뭐 좋은 내용들과 좋은 이슈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혹은 뭐 이제 뭐 바이오젠이라던가 우리나라 뭐 젠백스 이런 기업들이 좋은 뉴스를 좀 터뜨려 준다고 한다면은 치매 관련된 종목들은 또 같이 동반 상승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약품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흐름을 좀 유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약품은 뭐 이렇게만 일정 체크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약품이었습니다. 내일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가 끝나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약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두올산업인데요. 어제 상한가 부근을 터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향후에 더 큰 수급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두올산업 향후에 더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네. 투자병법 시청자분들께
아, 9월, 10월 매달 좋은 상한가 종목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에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약간 좀 조조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또 역시나 두올 산업이 어제 또 상한가까지 또 이제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올 산업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 정치 테마 강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찍어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좀 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개별적인 재료 혹은 일정 그다음에 혹은 이렇게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세게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올 산업도 물론 추천드린 이후에 살짝 눌리면서 좀 기다려야 했던 그런 구간들이 있었지만은 한 방에 급등하고 어제는 이제 상한가 부분까지 탁 치고 29%까지 또 날아가 버리면서 우리한테 또 좋은 수익률을 좀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볼게요. 그래서 오늘 그 강력한 수급이 어제 오늘 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는 구간 대비 눌러주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의미한 그런 조정들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날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29.58%까지 고점을 이제 찍어버리죠. 그래서 충분히 좋은 수익이 기록이 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또 좋은 종목으로 이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은 주봉상의 차트도 한번 바닥 딛고 위쪽으로 거래량 날리면서 다시 한번 재접근. 그다음에 이제 월봉상의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바닥 잡고 거래량 그다음에 쉬어가고 양봉 전환. 그래서 좀 추가적인 중기 패턴 혹은 이제 월봉상의 패턴을 본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을 때 분할 매도는 항상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맞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힘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종목은 욕심을 좀 한번 더 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 아래쪽, 매수가 부근 혹은 매수가 근처에다가 이제 정리 라인, 익절 라인만 잡아두시고 고요. 분할 매도가 진행되셨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또 흐름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올 산업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좀 더 욕심 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익절 라인은 잘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미세먼지 관련주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미세먼지를 올해 9월 말부터 10월 초에 방송에 나올 때마다 미세먼지를 강조를 좀 드렸었고 미세먼지 얘기하러 왔냐는 소리도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골라드렸던 미세먼지 종목들이 다급등이 나왔고 올 수익으로 또 마감이 됐었던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익절하고 미세먼지가 좀 많이 밀린 이후에 지금 우리가 다시 주목할 만한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차트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라던가 뉴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바로 뒤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가장 잘하는, 가장 좋아하는 테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도 네. 미세먼지 관련한 강의죠?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혼자 들떠 있어가지고 좀 강의 소개를 좀 먼저 같이 좀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시 되짚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중에 가장 잘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무료 방송과 강의를 또 미세먼지 세트로 이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강의부터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고 하니까요.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우리 이데일리 TV 애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관련된 얘기를 쭉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한번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수익으로 이어드렸던 테마이기 때문에 또 좋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치 오늘 또 제가 알려드렸던 인공지능 AI 테마의 대장주 오픈베이스가 또 시간의 상한가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로운 테마, 정치 테마 쪽으로 알려드렸었던 두울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줄 수 있는 테마군들, 그중에서도 이제 더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대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좀 선별을 하고, 남들이 이제 다 급등이 나갈 때 그런 거를 이제 급등하는 거를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남들보다 좀 먼저 접근을 해서 최대한 좀 낮은 가격에서 또 이제 불나방 같은 수급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기분 좋게 이제 뭐 분할 매도를 하면서 좀 입절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를 다시 되짚어 드릴 겁니다. 우리가 그 미세먼지 테마는 과거에 또 워낙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오늘의 뭐 급등이 났었던 뭐 두울산업 혹은 뭐 이제 정치 테마주 이런 부분들처럼 단기간 안에 굉장히 좀 빠른 상승률 혹은 뭐 상한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는 굉장히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날이 되게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미세먼지가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날이 추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봄철 시즌이 될 때 거의 뭐 클라이막스를 찍어버리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뭐 이번에도 뭐 비가 한번 온 다음에 날이 굉장히 좀 추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과 겨울에는 또 고기압과 이제 그 저기압,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그 기압들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고기압이 이 아래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이제 고기압에서 이제 저기압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렇다 보니까 미세먼지는 사실 중국 쪽에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이제 꺾여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또 그 여름에는 미세먼지 방어가 좀 굉장히 좀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날이 추워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미세먼지를 가지고 오는 바람을 그대로 이제 좀 맞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그 팩트 통계치를 좀 본다 하더라도 이게 그 월별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에 대한 대기 오염도 평균인데, 미세먼지가 보통 11월 달부터 이제 빨간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10월 달에 초부터 이제 미세먼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 달에 이제 또 미세먼지 나쁨으로 뜨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1차적으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한 파동씩 세게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위닉스라는 종목이라던가 하츠 혹은 뭐 이제 파세코 이런 종목들이 20% 뭐 30% 이상의 상승률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미세먼지 시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좀 눌리는 구간에서 혹은 미세먼지가 한 파동을 세게 올려버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재료 소진이라던가 혹은 이제 차익 물량들을 좀 내보내는 그런 시기들이 왔었고, 이제는 우리가 또 많이 다시 내려온 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중국에서 이번에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사실 뭐 경기에 실질적인 타격이 오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공장의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야, 우리가 그 너네 환경 규제 같은 거를 완화시켜 줄 테니까 좀 계속해서 가동을 좀 하라, 이렇게 이제 또 지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올 겨울에는 작년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많아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올해도 우리가 미세먼지를 좀 많이 마시게 생겼습니다. 근데 왜 지금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뭐 밖에 나갔다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날이 좀 추워진 건 알겠는데, 이렇게 대기가 맑을 때 우리가 왜 벌써 미세먼지를 준비를 해야 돼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미세먼지가 뭐 그렇게 강력한 테마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잠시 후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빠르게 넘어가서 뒤에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눈 크게 뜨셔가지고 화면을 뭐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눈으로 이제 캡처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종목들을 이제 눈여겨보고 내가 몰랐던 종목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고 오늘 이제 이거를 다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후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따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하고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과거에 미세먼지가 올라갔던 그런 그 단순한 이유들과 단순한 이슈들 말고 지금 새롭게 이제 부각받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또 정부 측에서 미세먼지 관련된 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이제는 반기문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라고 이제 그 임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기문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제 20여 명의 위원들과 이런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뭐 그 이재명 경기지사라던가 이게 좀 많은 주요 인물들이 같이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뭐 대책 논의라던가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새로 올해는 이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또 정책을 펼쳐야 되고 어떻게 이제 좀 예산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지 좀 뭔가 좀 변화를 추구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의 회의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역대급 미세먼지가 작년이 아니고 이제 올해 봄이 되겠죠. 역대급 미세먼지가 확 와버렸고 거기서는 이제 뭐 정부의 아무런 대처 없이 그냥 막 그 미세먼지만 먹다가 그 시즌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국가 재난으로도 이제 그 선포가 되어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해진다고 하면은 미세먼지라는 이 테마 자체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수혜주로 이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테마를 더 강력하게 받아갈 가능성들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 세 개 국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저는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32%라고 발표를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95%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이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한중일 뭐 사실 일본은 뭐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이랑 중국이랑 또 공동 노력을 하고 뭐 여러 이제 좀 대응책들을 좀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또 이 다음 뉴스를 보시면은 우리 또 이낙연 총리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내용들을 또 논의하러 갔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어제 오늘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액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뭐 하나하나씩 좀 그 정부의 움직임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미세먼지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미세먼지랑 혹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그 정책과 관련 있는 수혜 종목들은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요 이슈들이 있고요. 제가 가장 뭐 좋아라 하는 뉴스들은 이런 겁니다. 초미세먼지 저감에 5년 동안 20조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정부의 또 발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2016년 대비해서 대략 한 35% 정도의 미세먼지를 저감 목표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5년 동안 20조의 예산을 투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올해 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 처음에는 대처를 못하다가 막 이제 긴급 대책회의 막 이런 부분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추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회의들이 막 오가고 소문들이 났었죠. 그래서 미세먼지 추경에 대한 논의 막 그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논의 내용들이 나왔을 때 미세먼지랑 관련된 종목들은 막 상한가를 치고 위쪽으로 굉장히 빠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좀 그때도 뭐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실질적인 정부의 정책 수혜로 받으면서 더 좀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뉴스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타이틀만 가지고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는 핵심 민생 문제로 특별법 조속 개정을 당부를 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특별법을 빨리 개정해 달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발표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아래쪽에서는 이제 또 불이 좀 붙겠죠. 그러면서 지금 뭐 미세먼지에 대한 약간 좀 어수선한 그런 뭐 정책이라든가 뭐 관리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새로운 뉴스거리야 새로운 정책 수정안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새로운 투자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나올 만한 뉴스거리가 앞으로 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세먼지가 오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하나씩 툭툭툭 던져준다고 하면은 좋은 추세 올라가다가 이제 급등, 좋은 추세 만들어주다가 급등 이런 식으로 이제 부스터를 달아줄 만한 기대거리가 많아진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공감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미세먼지를 준비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모두 또 이제 또 대박을 터뜨려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2월이에요. 12월이 이제 막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미세먼지가 뭐 11월, 12월보다는 이제 1월부터 이제 좀 많이 나오면서 2월에 막 찐득해지고 3월 달에는 뭐 앞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클라이막스를 이제 찍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뭐 3월이 가장 심한데 3월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아직도 이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른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파세코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 되기도 하는데 파세코는 사실 폭염 혹은 이제 더위 관련된 이슈를 받았을 때 더 잘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2019년도예요. 그럼 우리가 2018년도를 생각을 해봅시다. 2018년도 여름이 엄청나게 더웠죠. 그래서 폭염이라는 단어, 역대급 폭염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에어컨 설치를 여름에 이제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에어컨 좀 사야지 설치해야지 하면은 너무 그 판매량이 막 그 늘어나고 주문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을이 돼서야 이제 뭐 판매가 되고 설치가 된다라는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상황과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파세코라는 기업이 7월 달에 그래서 2주 동안 7월 안에 가장 더웠을 때 2주 동안 주가가 약 48%, 50% 정도 가량이 상승을 했어요. 2주 동안 50%라고 한다면은 뭐 굉장히 좀 빠르고 강력한 그런 상승 흐름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파세코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이제 냉방기 관련된 그런 여름 수혜주들이 단기간 안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최초로 폭염 테마라는 것이 이 당시에 이제 같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막 겨울이 될 때는 사실 의미가 없죠. 폭염 테마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 여름이 올 때 또 더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이 테마를 본 많은 그 사람들이 이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형성이 됐었던 폭염 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다시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르기 시작한 부분은 지난 작년처럼 그 뭐 7월 달 동안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5월부터 미리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형성되었던 테마가 그 다음에 똑같은 이 그 계절적인 수혜를 보인다고 하면은 기대감으로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막상 또 쭉 잘 올라가다가 고점이 났을 때는 더위가 이제 막 시작하는 7월 초에 최고점을 찍고 주가는 꺾여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막상 실질적인 더위가 막 터졌을 때는 기대감을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재료가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보신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올 봄에 왔었던 미세먼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리부터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절정을 찍고 가장 이제 미세먼지가 짙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름 수해주처럼 재료가 소진이 되면서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 폭염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는 대략 5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그 기대감으로 다음에 테마가 더 커졌을 때는 이 종목이 약 12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2배에서 뭐 조금 더 되는 뭐 3배 사이에 그런 더 강력한 급등이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올 봄에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테마가 역대급으로 나와버렸고 테마가 처음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작년보다 더 큰 파동, 작년보다 더 빠르지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동들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세먼지는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 이제 다시 두 번째 파동을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작년에 하츠라는 종목을 볼게요. 하츠는 이제 작년이 아니죠. 자꾸 좀 헷갈려서 작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올 봄입니다. 3월달, 2월달, 3월달에 만들어놨던 주가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한 달 동안에 대략 120%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20% 혹은 뭐 상한가가 여러 번이 나오면서 엄청난 끼를 발휘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동안에는 미세먼지 테마가 아니었는데 새로운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세먼지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대감을 굉장히 좀 많은 상승률을 기대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KC코트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츠는 신생아였지만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과거 뭐 황사 이슈에 있어서부터 굉장히 좀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죠.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도 2019년도 상반기 그래서 이제 대략 한 4월 달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4월 달까지 대략 16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이런 기대감들이 머리에 또 인식이 되어 있고 이 종목을 봤을 때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불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뒤늦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매수세가 또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올라간 종목들과 실질적으로 재료가 소진이 되는 흐름들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리 선치를 해놓고 아래쪽에서 잡아놓고 위쪽으로 붙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익절로 이어가는 그런 그림을 이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 하츠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과 그다음에 기간 조정, 그다음에 시장이 급락하는 이런 와중에서도 자리를 야금야금 잡은 다음에 위쪽으로 시작을 하려는 단기적인 또 돌파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츠뿐만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엄선해놨었던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들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 개선, 차트 개선, 그다음에 재료의 가능성,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보여줬었던 급등 차트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 이글벳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도 이 패턴과 굉장히 흡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느낌과 그다음에 재료가 이어졌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 결과 또 좋은 점상한가라는 좋은 결과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화면은 제가 10월 1일 미세먼지 관련된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을 설명을 드리면서 위닉스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뭐 AS를 해드리는 그런 이제 방송 화면인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치에서 위닉스라는 종목이 단기간 안에 굉장히 좀 잘 올라가줬습니다. 10거래일 정도를 가지고 갔는데 10거래일 정도가 지나고 30% 정도의 상승률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자리에서 준비하기보다 올라간 거를 보고 이 위쪽에서 막 따라잡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밀려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물려버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어떤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히트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도 더 잘 갔었던 종목도 있을 거고 약간은 좀 가다가 말았었던 종목들도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완전 상한가 이상의 3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 발표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변화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중에서 대장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좀 좋은 기대 수익률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종목은 많은 기대 상승률과 또 차트가 만들어지고 또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이 미세먼지 최대 정책 수혜주는 지금 딱 이 구간에 와 있어요. 주봉상 차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형적으로 한번 급등, 그다음에 거래량 없는 조정, 여기서 이제 M자형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초입부를 바닥 잡고 위쪽으로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초입부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 이 종목이 120% 정도의 빠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음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다음에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좀 비슷한 종목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미세먼지 종목들만 잘 매수를 해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10월 달에 걷어들였던 좋은 수익들보다 혹은 작년에 미세먼지 상한가를 먹고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상황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렸던 내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제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종목 브리핑 시간에 참고를 하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미세먼지의 대박을 노리는 히든 종목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 강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련주 주목해보자라고 설명하셨는데요. 뭐든지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계실 만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과거에 또 빠른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황사라던가 이런 좀 공기 대기질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항상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약간 좀 할아버지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여과지 혹은 이제 필터 이런 거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인데 2019년도 상반기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9월, 10월 달에도 한 번씩 파동이 좀 잘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을 좀 같이 짚어드릴 텐데 올해 그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이 다른 종목들도 있었지만 선발대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먼저 움직여주고 먼저 이제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좀 저가권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좀 짧게 보신다고 하면은 혹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전고점을 못 뚫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파동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동이 한 요 정도가 나오는데 대략 한번 요 정도 사이의 구간들을 노려보신다고 한다면은 크린앤사이언스도 한번 좀 볼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종목을 보니까 연속적으로 기간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소로 개인이 아직 꼬이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 전고점대를 체크를 해드렸고 여기 이제 매물이 좀 약간 쌓여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2,000원 선으로 먼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32,000원 선으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여기에서 최근에 만들어놨던 저점을 이탈하는 26,0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의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나왔던 조정들,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이평선을 한번
그다음에 옆에 2번, 그다음에 지금 3번째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으로 한번 돌파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종가가 위쪽으로 좀 올리면서 마감을 하고 이 이평선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공간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은 약간 좀 짧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주의 할아버지 크린앤사이언스였습니다.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면 32,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26,00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 편입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되는데요.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거기 관련된 종목들을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대장주가 될 만한 거, 가장 좀 잘 뛰어갈 수 있을 만한 거 이런 종목들을 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SDN이라는 종목이 결국에는 지금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고 하면서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목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려운 시장을 또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효자 종목들이 다시 좀 터져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인데 그중에 이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미세먼지 시즌에 모든 종목들 중에서 가장 단기간 안에 가장 빠른 상승률을 보였었고요.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차트 수급에 대한 부분들,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또 이제 하나씩 제가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가장 우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정부의 20조의 예산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정치 혹은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이 종목을 나는 꼭 같이 알고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또 좋은 매매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방송에서 미세먼지계의 효자 종목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